중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물, 바로 주나라의 제10대 왕인주 여왕과 그로 인해 열린 공화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닫혀버린 언로와 폭정의 시작. 기원전 871년 이왕의 아들로 태어나 주나라의 왕위에 오른 여왕은 안타깝게도 폭정과 실정으로 점철된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경제적 실책은 치명적이었는데 당시 백성들과 국인들의 주요 자금원이자 생계수단이었던 산림과 천택산과 숲을, 못과 습지를 왕실이 독점하여 국유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부 예양부가 국부를 전부 왕실에만 축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매섭게 지적했으나 여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신배인 영의공을 경사에 봉하며 중용했고 왕실의 배만 불리는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당연히 왕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도성의 백성들국인 사이에서는 여왕에 대한 비판과 나쁜 소문, 뒷담화이 무성하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소주의 제후 소목공이 왕에게 국인들이 더 이상 이러한 통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라고 직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반성하기는커녕 위나라의 무당들을 대거 불러들여 왕을 비판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감시가 심해지자 겉으로는 뒷담화가 줄어들었고 이에 실망한 제후들은 더 이상 왕을 보러 조회를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물을 막는 것보다 위험한 백성의 입. 눈 앞의 비판이 사라지자 여왕은 크게 기뻐하며 소목공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그치게 만들었으니 이제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자 소목공은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으로 왕에게 다시 한번 간언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백성들의 입을 억지로 막은 것뿐입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일은 흘러가는 물을 막는 것보다 폐해가 훨씬 심합니다. 막혔던 물이 터지면 필시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듯 백성들의 마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치수를 잘하는 자가 물길을 터서 소통시키듯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드러내놓고 마음껏 말하게 해야 합니다. 국어의 기록에 따르면 소목공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처지이니 언로를 널리 개방하여 위로는 공경대부에서부터 아래로는 백공과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하자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거만했던 여왕은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고 도성 안에는 오직 침묵과 공포만이 감돌았습니다. 3. 분노의 폭발, 국인 폭동과 체인안. 억눌린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감시 정치가 시작된 지 3년 뒤인 기원전 841년. 여왕 31년 국인들은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성 주변 사방의 백성들이 나무 몽둥이와 농기구를 손에 들고 사방에서 궁성으로 무섭게 진격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여왕은 급히 사병들에게 진압을 명했으나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여왕에게 뼈아픈 진실을 고했습니다. 우리 주나라는 농민을 병사로 징병합니다. 모든 군사는 본래 태어나기를 농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농민들이 직접 폭동을 일으켰는데 대체 누구를 동원해 이들을 막으시겠다는 말입니까? 사면초가에 몰린 여왕은 결국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왕족들만 겨우 이끌고 서둘러 도성을 탈출했고 위수를 따라 북쪽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망쳐 체라는 땅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왕이 도망친 와중에 태자희정, 훗날의 주선왕은 다행히 소목공의 집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미증유의 반란을 국인 폭동 또는 체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체 땅으로 망명한 여왕은 다시는 도성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숨어 지내다 기원전 82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사에는 그의 최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지병으로 자연사했거나
혹은 그가 다시 복귀하여 보복할 것을 두려워한 국인 세력이 왕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암살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4. 왕이 없는 시대 공화의 계마. 왕이 도망쳐 공석이 된 주나라에는 천자 없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독특한 정치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를 공화시대라고 하며 기원전 841년부터 기원전 82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공화시대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대립합니다. 사기의 기록. 왕이 없는 동안 주정공과 소목공 두 정승이 천자를 대신해 함께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공동으로 통치했다고 하여 공화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공화국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죽석인연의 기록.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 제후였던 공백화라는 인물이 국인들을 지휘해 여왕을 내쫓았고 이후 제후들의 추대를 받아 스스로 간왕을 칭하며 천자의 도리를 대행했다고 합니다. 즉 공백화라는 인물의 이름과 봉호에서 공화가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죽석인연에 따르면 공백화는 14년 뒤 혹은 여왕 사후 4년 뒤 장성한 태자주선 왕에게 정권을 평화롭게 넘겨주고 자신은 공산으로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쪽의 기록이든 공화시대는 여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희정이 장성하여 주나라의 제11대 왕인 선왕으로 즉위하면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선왕의 즉위와 함께 주나라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5. 역사적 의의와 비하인드 스토리.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정확한 연대 기정. 사마천은 사기를 집필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공화시대의 시작점인 공화 원년 기원전 841년을 연표의 맨 첫머리에 두고 이를 기점으로 12제 후 연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공화 이전의 기록들은 책마다 사건의 연대가 제각각이어서 불확실하지만 공화 원년 기원전 841년부터는 모든 문헌의 연대 기록이 신기하게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춘추 계통의 문헌들도 기원전 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원전 841년은 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와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사 최초의 확실한 기점이라는 엄청난 의의를 가집니다. 다만 그 이후의 기록에서도 죽석인연과 사기의 연도가 소폭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6. 포사의 전설과 여왕. 주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절세미녀 포사의 전설에도 여왕이 등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나라 시대부터 무려 800년 동안 왕실에 봉안되어 내려오던 용의 침타액이 있었는데 여왕이 우연히 이 상자를 열어 용의 침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이한 기운이 훗날 포사의 탄생으로 이어져 주나라의 몰락을 예고했다는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로막고 이익을 독점하려 했던 군주의 말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피어난 백성들의 힘과 공화라는 시스템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일찍 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